안녕하세요. 이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는 언니가 있습니다. 저와는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어릴 때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요. 항상 붙어 다니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언니와 저는 정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대학을 나와 일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언니에 비해 공부는 그냥 그랬지만 외모는 좀 자신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각자 취직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예전만큼 붙어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이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전에 제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일하는 백화점에 와서 저의 매장에 들러 이것저것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깔끔한 모습과 부유해 보이는 이미지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되지 않은 나이에 사업을 꽤나 크게 하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명함을 보니 공공투자사 대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한 투자자들을 결성해 유명한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회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 분야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서로 호감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고 저희는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언니가 저에게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라는 느낌이 와서 결혼하는 거라고 하며 언니도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돈을 잘 버는지 신혼집도 그렇고 가구며 가전들도 다 최고급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제차도 가지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남편은 언제나 저에게 다정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언니도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형부는 특전사 출신의 보안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몸도 아주 탄탄해 보였고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착해 보였죠. 누가 봐도 선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언니 부부와 저희 부부는 함께 식사도 많이 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했고 부러울 것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복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사람이 좀 사나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준 카드로 장을 보는데 카드가 결제가 안 돼도 그래서 전화해서 남편에게 물으니 저에게 돈 먹는 귀신이라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이 요새 많이 안 좋아져서 예민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챙기고 싶어도 이제 100일도 안 된 아들 때문에 신경을 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다르는지 하루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러기 시작하더니 이제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면 저에게 자기 돈 평평 쓰고 사니까 나는 식으로 폭언을 하였고 날로 남편은 폭력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집주인이며 저에게 월세가 밀렸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전화하니 사실은 그 집은 남편이 산 게 아니고 월세를 내면서 사는 집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사람한테 속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과 크게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를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결국 말문이 막힌 남편은 물건까지 집어던졌고 결국 저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가고 저는 아들을 안고 홀로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기에게 아빠를 빼앗는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이 돈을 잘 벌 때는 같이 있다가 남편이 힘들어질 때 남편과 이별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왠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죠. 저는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미안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싸우고는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화해하려던 마음이 싹 가셨죠. 그리고 그 뒤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전과 기록도 3번이나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투자사를 차려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자 남편은 더욱 저에게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나중에는 남편이 들어오면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결혼한 것이 입증이 되어서 별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서 저에게 사기 결혼당한 것이니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하였죠. 저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일단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감옥에 갔고 저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형부와 언니였습니다. 형부와 언니는 오갈 데 없는 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형부와 언니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형부와 언니의 집에 남는 방이 하나 있어서 그 방에 저와 아들이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좀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형부와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아이를 재우고는 샤워를 했었습니다. 샤워를 끝마치고 콧노래를 흐늘거리며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거실로 나오는데 식탁에 있는 형부와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형부도 더웠는지 셔츠를 좀 풀어 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형부도 놀라서 마시던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란 때문에 제 아들도 잠에서 깨고 저는 놀라서 허둥지둥 방에 들어와 아이를 달래서 일단 다시 재웠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니 형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는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일하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말이야. 잠깐 들러서 셔츠만 갈아입는다고 왔는데. 저는 헛기침하는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형부도 많이 놀랐죠.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럼 난 다시 일하러 갈게. 형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괜히 잘 살고 있던 형부와 언니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미안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대기 명단에 있으니 어린이집만 가게 되면 저도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 그래도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언니는 저에게 계속 여기에서 지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라도 빨리 언니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네 집에서 지내는 게 조금은 적응이 되었죠. 언니와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형부가 신경이 쓰이기는 했습니다. 형부는 샤워를 하기 바로 전에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꼭 팔근형을 몇 분 동안 해서 몸에 땀을 내고 샤워를 했죠. 처음에는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기 바빴는데 몇 번 보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형부의 근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탄탄한 팔뚝이 움직일 때마다 울렁울렁한 근육과 붉은거리는 힘줄이 참 섹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운동을 한 사람이어서 그런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어찌나 착하고 순한 언니한테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언니가 참 부러웠습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 2시 정도에 저도 모르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가는데 언니와 형부의 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언니와 형부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민망함에 빨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서서 언니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언니의 만족해하는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 방의 상황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또다시 부러워졌죠. 저는 만족스러운 밤을 보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이를 재우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형부에게 맡기고 둘이서 오랜만에 놀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추리닝에 모자를 쓰고 나가려고 하는데 언니가 최대한 예쁘게 하고 나가자는 겁니다. 저는 간만에 기분이 나날 것 같았고 처녀 시절처럼 화장도 하고 옷도 차려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니와 분위기 좋은 술집에 가서 기분도 전환하고 집에 들어오니 한결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언니는 형부의 배려에 저와 같이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 주었지만 아이가 있어서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얹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염치 없이 형부한테 아이를 돌봐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형부와 언니의 집에 머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위해 학원에 등록해서 자격증을 파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퇴근을 하면 아이를 맡기고 제가 학원에 다녔는 것이었죠. 결국 저는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어린이집 근처의 회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작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부가 저의 이사를 도와주면서 집 앞에 골목이 너무 외져서 위험해 보인다고 말하며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저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형부와 언니는 다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까운 바닷가에 펜션을 잡고서는 언니와 형부 저와 제 아이까지 총 4명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달아올라야 하는 시점에 저는 아이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로 나오니 다들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한두 시간 이어졌고 언니는 이미 취해서 잠이 들었고 형부도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부는 정신을 좀 차리겠다고 밖으로 나간다고 하였고 언니는 피곤해서 먼저 쉬겠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부가 저에게 같이 산책이나 하자고 하길래 저는 형부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펜션 주변을 걸으며 형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부는 산책을 하다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취직도 했으니 이제 자리를 잡아야죠. 그거 말고 내 아빠하고는 어쩔 셈이야? 그렇지 않아도 생각이 많이 있고 있는데요. 쉽게 답이 안 나오네요. 형부 같은 남자가 나타나면 결정하기 쉬울 텐데요. 그렇죠. 저와 형부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물었습니다. 계속 혼자서 아이를 키울 생각인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아이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데 제 마음이 이제는 그 사람에서 멀어져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야죠. 그러자 형부는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처제도 처제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해보는 건 어때? 저는 형부의 말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서는 한 번도 나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아이가 최우선이었고 남편 뒷바라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좀 우울해졌죠.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벌써 감옥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욕설을 듣자 예전에 남편에게서 맞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무서움에 벌벌 떨자 형부는 저에게 괜찮다며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형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어가자 남편은 벌써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동요하는 것 같자 형부는 저에게서 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원도 꺼버렸죠. 제가 불안해하며 눈물을 흘리자 형부는 저의 등을 토닥여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형부의 어깨에 고개를 물고서 엉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언니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 중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있어서 거칠게 말했지만 맨 정신에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편을 만났죠.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재기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도 다 사기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니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난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이런 아빠라면 그냥 없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 이제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자 마음이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야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저 멀리서는 안 찍은 실루엣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형부였죠. 그런데 형부의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느낌이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저와 걸으면서 계속 주변을 보고 제 옆에서 바짝 붙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형부가 조심하라고 했던 그 골목이었죠. 저는 이상한 느낌에 형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순간 그 어두운 골목에서 형부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저를 어느 한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형부는 저의 입을 막으며 갑자기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처제 조금만 조용히 해줘. 그러더니 주변을 계속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골목에 어떤 건장한 남자들과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더니 저의 입을 막았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언니가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제 남편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 주변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을 보고 무언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 형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형부는 저희 집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는 남편과 무리들을 보게 되었고 멀리까지 저를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형부는 남편과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그 사람들에게 빚을 줘서 저에게 돈을 뜯으러 온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저에게 실망을 주는 건지 제 인생이 서글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당분간 형부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부는 매일 밤 저를 마중 나와주었고 언니도 어린이집에서 매일 아이를 데리고 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남편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남편은 다시 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다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죄질이 안 좋아서 좀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언니와 형부는 한동안은 저와 아이를 함께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언니와 형부는 경제적으로도 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늘 형부와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꼭 보답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또한 언니와 형부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저는 아이와 함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